노벨상 수상자들의 오리지널 논문으로 배우는 과학 14번째 이야기. 14권 양자전기역학.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실제로 양자전기역학 이런 내용은 입자물리를 전공하는 물리학과 대학원 과정에서나 처음 접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책을, 이 주제를 넣을까 말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양자전기역학으로 노벨상을 받은 아주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의 위인전을 많이 읽어봤을 텐데, 바로 리차드 파인만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책을 썼고 너무 재미있는 인생을 살아서 뭐 파인만 씨 농담도 잘하시네요. 또는 클래식 파인만, 이런 책들을 통해 가지고 많이 알려진, 그리고 수업 방식도 아주 독창적이어 가지고 물리를 너무나 재밌게 강의하는 그런 이 파인만 교수의 연구이기 때문에 어려운 주제이지만 이 시리즈에 넣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 책은 조금 수학이 들어가기 때문에 책을 꾸미면서 처음에 먼저 행렬이나 벡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만들어졌는가, 그래서 이제 행렬이나 벡터 이런 거를 배우는 것이 선형대수라고 하는 수학과 과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형대수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았어요. 자, 그 다음에 수학을 굉장히 잘했던, 특히 행렬을 아주 잘 다뤘던 영국의 물리학자 디렉, 물론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죠. 이 디렉이라고 하는 물리학자는 아주 재미난 그런 이 노테이션, 기호를 이용을 해가지고 양자역학을 갖다가 아주 예쁘게 표현하는, 즉 디렉의 브래킷 기호라고 하는 기호를 써가지고 양자역학의 수식을 아주 재밌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슈레딩거나 하이젠베르그가 썼을 때보다 훨씬 더 모양이 예쁘장한 모습으로 양자역학의 수식들이 바뀌게 됐죠. 바로 이 디렉의 양자역학 책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 바로 파인만이에요. 그래서 파인만은 대학교 시절에 물리학과에서 양자역학을 처음 배울 때 이 디렉이 쓴 양자역학 책을 탐독을 했어요. 굉장히 여러 번 읽고 또 읽다가 거기에서 디렉이 쓴 양자역학에 감명을 받은 파인만은 대학교 3학년 때 자기만의 새로운 방식으로 양자역학을 갖다가 기술하는 놀라운 천재성을 보이게 되죠.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파인만의 패스 인테그랄, 즉 파인만의 경로적분이라고 하는 아이디어예요. 이 놀라운 아이디어는 과거가 모여가지고 미래를 만든다,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데, 즉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올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경로들을 갖다 생각을 해가지고 모든 가능한 경로들에 대해서 다 합치는 거죠. 그 중에서 예측 가능한, 즉 기대 가능한 그러한 이 결과들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통계적인 그러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과거에 역학에서 어떤 라그랑주라든가 아니면 천재 수학자 오일러가 했었던 그런 방식하고 상당히 비슷한 방식이지만은, 이것을 양자역학에 적용을 해가지고 경로적분, 패스 인테그랄이라고 하는 놀라운 아이디어를 갖다가 선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대학교 시절에 양자역학을 자신의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써내려간 파인만은 그야말로 승승장구를 하게 되면서 화려한 논문들을 갖다가 많이 쓰게 됐죠. 그리고 젊은 나이에 소위 2차 세계대전을 종지부짓는 원자폭탄 개발인 로스 알라모스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가지고 원자폭탄 개발에 일조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 파인만뿐만 아니라 동시에 또 두 사람 정도, 즉 다시 말해서 일본의 그 도모나카라고 하는 물리학자하고 그 다음에 유럽의 슈잉거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소위 이 파인만과 더불어서 새로운 양자계를 갖다가 새로운 양자 시스템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과거의 양자역학이 어떤 위치와 운동량 사이의 불확정성이었다면은 도모나가나 슈잉거나 파인만 같은 경우는 이제 물질이 어떻게 양자화되느냐, 물질이 어떻게 생성되고 소멸되느냐. 물론 이런 아이디어는 디렉이 제일 먼저 갖고 있었죠. 반입자를 갖다가 발견할 때.
드래기 아이디어를 갖다가 좀 더 수식화시켜서 표현하는 그런 문제를 도모나가, 그 다음에 슈잉거, 그 다음에 파인만 이런 사람들이 뛰어들게 되는데, 이렇게 물질이 어떤 진공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바닷속에 숨어 있다가 이 속에서 물질을 이루는 각 입자들이 생성됐다가 또 소멸돼서 그 진공의 바닷속으로 사라지게 되면 안 보이게 되고,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서 물질들의 세계를 양자적으로 다루어야 된다. 자,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는 양자장론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전기의 기본이 되는 결국 광자에다 적용한 것이 바로 양자전기 역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장론의 특별한 케이스가 양자전기 역학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그러니까 광자와 물질 사이의 관계가 너무 재밌으니까 결국 도모나가나 슈잉거나 파인만 같은 경우는 결국 양자전기 역학을 먼저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도모나가나 슈잉거의 수식은 너무 어려워서 일반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에 비하면 파인만은 이것을 아름다운 선과 뭐 예를 들어서 물결선이라든가 아니면 동그라미와 같은 간단한 그림을 갖고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게 너무 쉽게 만들어줬어요. 그것을 파인만의 다이아그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책에서는 주로 파인만의 다이아그램을 이용을 해가지고 도모나가나 슈잉거가 썼던 복잡한 수식들을 피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양자전기 역학의 세계로 초대할 수 있게 되었죠. 이 모든 것은 바로 파인만의 재치 있는 아이디어, 파인만의 천재성 이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파인만을 굉장히 좋아하는 저로서 이 책을 쓰게 돼서 다시 한번 너무나 기쁘고요. 아무튼 파인만 책을 갖고 공부했었던 젊은 시절이 많이 떠오릅니다. 안녕히 계세요.